오늘 시사가 막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힘들어 죽겠어 아주. 방송 딱 끝내놓고 나면 있잖아요. 또 다른 상황이 생겨요. 야, 오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이 이제 자기는 이 손 떼고 다른 수사팀을 하나 만들어서 특임검사처럼 하겠다. 사실은 이름만 달라진 특임검사인데 하겠다고 하니까 1시간 40분 만에 답이 나왔어. 답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윤석열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한테 지휘를 맡기겠다. 나는 손 떼겠다 하면서 김영대 서울고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손을 댄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인사에 관여 안 한다 그러면서 자, 이 사람을 기본으로 해서 인사에 손을 안 대겠다라고 말한 거잖아.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그대로 쓰겠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입장이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알고 보면.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라는 게 명령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참 어렵다 진짜 단어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참 말을 어렵게 하네요. 그냥 그 전문 용어로 딱 두 마디면 될 거. 뭔데? 조까. 그러면 되는 건데. 그치. 이거 이보세요. 대한민국 3대 천재가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났을까? 아니 괜히 어렵게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이게 조카가 아니고 닥쳐라고 해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아니지. 대도하는 짓을 하니까 이거는 까야지. 근데 이게 그 어떤 선출직 공무원 상에 있어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임명직 공무원들끼리 상하 하복의 문제잖아요. 네. 애초에 일반 회사에서 사장이 과장한테 이거 뭐 시켰는데 사장님 시킨 일은 우리 경쟁회사랑 옆에 있는 회사한테 물어보고 타당하면 제가 일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잘라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 희한한 상황 하에서 이걸 못 자르고 얘들이 개기는 걸 봐주고 있는 사장이 꾹 참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 화병 나서 사장이 죽어요. 회사가 망한다고.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어. 윤석열은 무조건 추미애 장관의 명을 따르기는 좀 자기 깐에 쪽팔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사장들 통해 가지고 야야야 추미애 장관한테 협박 좀 해봐라 했는데 추미애 자기가 입장을 발표를 못 하고 있다가 내일 10시까지 답해라고 하니까 답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이 고구등 법원 그러니까 서울고등검사장 고등지검장한테 수사를 맡기되 그 원래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거기다 넣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 지가 진짜 양심이 있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명을 따르려 그러면 그럼 특수수사팀을 별도로 장관님 마음대로 결성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수사팀을 만들어 주시면 그쪽에다가 제 권한을 일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가 심을 사람 대놓고 지가 찍은 자기 후배 누가 봐도 자기 사람을 푹 집어넣어놓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시면 제가 용납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따위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하는 부하 직원은 정말 잘라야 돼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그게 그냥 조카라니까 그 얘기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상황에서는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 명을 따르던가 아니면 싫으면 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는 원래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면 지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당연히 그 명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는데 6일 동안 기다렸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내가 관여는 안 했겠지만 서울 고등 검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팀을 만들고 나는 손 뗄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일까? 이게 윤석열이 대놓고 바지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원래 조직 안에서요. 자기가 어떤 책임자로서 우리가 최근에 꼰대 인턴 같은 거 그 드라마 보면 나오지만 조직의 책임자로서
설사 자신의 지위하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조직을 위해서 실무자를 잘라내고 그대로 거기다 뒤집어 엎어 씌워야 됩니다. 사실상 윤석열이 지위에서 잘못됐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한동훈한테 모든 걸 몰아치하고 야 네가 책임지고 엎어서 이 새끼야 네 선에서 해결해 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조직의 어떤 운영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의도가 됐건 간에 근데 이거를 읍차마속을 못하고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갖고 놀았다는 얘기밖으로는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이건 이제 천재로서는 할 말이 아닌 것 같은 게 이렇다면 공범 의심해봐야지. 공범 이상인 거지. 나는 종범으로 봐. 윤석열이? 왜냐면 한 게 없어 그동안. 어디 나가서 정치적 공작을 해봤어. 제대로 된 언론 플레이를 해봤어. 뭔 얘기만 있으면 일주일 열흘씩 말 안 하고 숨어요. 일일이 모든 상황에서 피해 댕겼어. 이건 무능한 거 아니면 용감하지 못한 거거든. 이런 자는 이 장의 자격이 없어. 뭐 14인의 검찰 쿠데타가 있는데 그 검찰 쿠데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놈이야 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최순실이었네요. 총장까지 말씀대로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할까 동훈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놔둬나 쳐 드시고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지금 검사장들을 동원해가지고 아 이거 뭐 이렇게 제고해봐 주셔야 됩니다 뭐 등등의 모든 액션들도 사실은 한동훈이 했을 가능성이 난 크다고 봐. 네. 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이야기는 시킨 대로 회의 새끼야 이거잖아. 그렇지. 야 내가 말을 했는데 왜 자꾸 토를 달어. 시킨 대로 해. 원래 그게 법이야. 그리고 그 법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수순은 분명히 윤석열이 사퇴해야 돼요. 사퇴 안 하고 이거 방법이 뭐가 있어? 근데 싫은 거거든. 사퇴하면 장모한테 혼나. 내가 그리고 마누라가 이혼하자 그럴지도 몰라. 총장 만들려고 내가 공을 들인 게 얼만데. 그렇지. 그리고 마누라가 대번에 이혼하자고 덤빌지도 몰라. 너무 무서운 거지. 그 나이에 지금 집 잃고 돈 많은 장모 잃고 마누라까지 잃고 변호사직까지 다 잃으면 윤석열 뭐해? 지난주 그 노숙 세트 들고 산에 들어가는 거밖에 없잖아 알게. 이거 추미애 장관 징계해버림 있잖아요. 징계해버린 변호사 기업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자니 항명을 따를 수가 없고 이거를 따라주자고 하니 저보다 더 무서운 후배이자 동료 한동훈이 밑에서 눈을 째리고 있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버티거나 있어. 월급이나 축 내면 되지. 딱 이 상황을 볼 수가 없다는 진짜 거예요. 지질하네요. 이게 그냥 자존심 상하더라도 추미애 장관 지시대로 할게요. 그렇지. 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전 몰라요. 동훈이 얘 다 한 거잖아요. 아시잖아. 증거 다 있잖아. 근데 뭐 연루된 거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돼 뻔뻔하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지난 2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압박과 불법적인 그 강압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걸 펼쳐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거나 대선 후보로 뽑아주시면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자기 살 길 찾으면 되잖아. 변명거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밑에 14놈이나 책임을 뒤집어 씌울 놈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한 놈도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송 작가님이 하니까 웃겨요. 그런가? 윤석열이 비슷해 보여. 제발 그 인간은 부은 거고 간이 안 좋아갖고 간이 부어갖고 몸이 부은 거고 난 이게 다 살이야. 누르면 안 올라와. 뭐야 안 올라와? 누르면 올라와. 안 올라오지? 안 올라오면 붓기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베개 자국이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럼 아니요. 탱탱해가지고 자국 자체가 안 생겨요. 네. 지금 여러분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베개 자국이 오래 간다 하시는 분 1번. 그건 다 붓기입니다, 여러분. 자국 오래 가면 이게 붓기입니다. 내가 잘 때 이제 새벽에 잠들기 때문에 잠 깊이 자려고 안대하고 자거든요. 그럼 안대 자국이 항상 있는데 이게 2시간 넘게 가. 짜증나 죽겠어 아주. 안대 자국 잘 봐야 되고요. 요 안경 자국도 있어요. 안경이 여기 눌려가지고 자국 오래 가는 사람. 마스크 썼는데 줄 자국 여기 생긴 사람. 요거 다 붓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자, 1번도 엄청 올라오고 있어. 그럼 다 지금 속상하게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거 부은 거야.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 네. 화장실에서
송 작가님 답해봐요.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팬티를 입으려고 하는데 발을 잘못 끼워가지고 그 팬티가 바닥에 뭉개진 적이 있다. 1번. 저는요, 선 상태에서 팬티를 안 입어요. 못 입는구나. 안 입어!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말 그 심각한 부상을 부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말하고 팬티만큼은 항상 엉덩이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닥에 앉아서.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난 그 생각을 네. 못했네. 아이고. 네. 서서 팬티를 서서 입는다. 이거 멀쩡한 사람도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다리 잘못 디뎌서 자빠져요. 얼마나 많이 다치는데.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그럴 것 같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부인이 무서워가지고 밖에서는 못 입고 안에서 입고 나오는데 팬티에 발을 잘못 넣어가지고 팬티가 바닥에 이렇게 사람 몸과 함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죽겠네. 뭐 집안 사정까지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만 윤석열 씨는 이제 팬티도 본인이 이 선택한 걸로 못 입는다. 네, 사주는 대로 골라주는 대로 입는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심각한 이야기는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선택지는 하나예요. 사퇴합니다 해야 돼요. 이게 절대 사퇴 안 하죠. 저는 견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하면 꼭 두 가지라고 봐. 일단 우리도 윤석열이 사퇴하기 싫으니까 지금까지 쇼를 한 거거든. 잘라주세요. 네.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야. 네. 실제로 자를 수밖에 없다면 아예 완벽하게 탄압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할 거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금 하는 모습은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근데 그건 실패로 돌아갔어. 조국 장관의 가족은 철저하게 해체를 시켰던 사람이지만 네. 자기 가족만큼은 새롭게 얻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착이 심한 거죠. 독거노인 될 수가 있구나. 세 번째 가족은 없다. 네. 또 하나의 가족은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네. 지금 있는 가족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네. 물론 검사 놈들이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몰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료 검사한테 그럼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처자식 있다. 이렇게. 처자식 있다. 이런 이야기. 또 그럼 또 봐주대. 네. 네. 자, 어쨌든 답답하네요. 윤석열이 지금 독립수사본부를 건의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단칼에 잘랐습니다. 안 돼. 니들은 이명을 단 한 발짝도 다른 식으로 받을 수 없고 그대로 받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고우면 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워딩들도 지가 다 지어낸 거더만. 네. 결국은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명령 자체를 왜곡해가지고 마치 부당한 명령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고 계속 버틴 거예요, 얘도. 그 여론의 추이를 받겠지. 네. 그리고 막 여론이 때려주고 야당이 들어와서 탄핵한다고 해주고 막 해임 건의안 내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탄압받는 느낌을 받기를 바랬는데 요즘 국민들 똑똑하잖아요. 네. 안 속아. 그리고 이 너무 양치기 아니야? 그러게. 거짓말을 몇 번을 했는데 그리고 드러난 증거가 얼마이며 최소한 자기 가족과 장모한테 대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무슨 이 사람이 정당성을 보고 하겠냐고. 한동훈이 뭔 조력팀장이 뭐라 그랬지? 이름이 생각. 지금 자기가 운영해서 만들라고 하는 수사 자문단에서도 전문 수사 자문단에서도 한동훈 기소는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라고 벌써부터 얘기 나오고 있잖아. 이건 뻔히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이 상황을 흐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이 내일 10시까지 답하라고 그랬는데 일찍 답하면서 사실상 내일 오전이면 윤석열이 사퇴하지 않을까도 한번 조심스럽게 점을 접읍니다. 여기 답할 방법이 없어요. 사퇴를 안 하고 이제 끝까지 버텨준다고 하면 연례 역적 중에 누군가가 번개탄을 맞거나 뛰어내려야죠. 네. 그 개가 뒤집어 써야죠. 엄청 찌질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원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치적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 직을 임기 채우지 못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누구든 간에 공평하게 수사를 했다면 국민들은 보여줄 텐데 네. 아주 일방적 수사를 자기가 해놓고 지금 최근에는 조국 장관의 수사가 첫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외통수에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씨
그렇게 사지 마세요. 나 같으면은 그만둡니다. 자기의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쓰고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고 나면 자기가 털릴 것 같고. 저는 이 사람하고 아베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봅니다. 네. 생긴 거는 정반대지만 찌질의 극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속한 조직, 자기가 속한 국가 이거를 망가뜨릴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망가뜨려 줘야 돼요. 맞아요. 네. 단순 무식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사태가 납니다. 또 이러한 검찰 권력의 속성이라든지 또 그 안에 찬동했던 인물들, 지금도 윤석열을 지켜보면서 추종하고 있는 인물들을 전부 다 추려내 갖고 일거에 쓸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나와 있는 한때 전직 검사나 그 사람의 선배들이나 변호사라든지 변협이나 이런 데서 왜 윤석열에 대한 비토안이나 어떤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같은 법조인이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조직 내부는 몰라도 조직 바깥에서라도 그런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여론을 좀 몰아줘야 되는데 난 한 명도 그렇게 나와서 방송에 떠드는 법조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게 원래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였죠. 자,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사태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거네요. 이거를 누가 생각해도 그러면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그 방향을 좀 삐뚤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수사 지휘를 사상 두 번째로 한 상황에 법무부 장관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오죽했으면 수사 지휘를 합니까? 그거 안 하는 것으로 좋은 상태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죽하면 이런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린 이렇게 할게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 사퇴할게요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이 사퇴 안 하고 버티면서 장관이 지시도 거부하는 상태로 가면 이거 골 때린 상황 되는데.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생 양아치로 만드는 거죠. 저거는 뭐 상도이도 없고 일반 기업적인 저기도 없고 상명하복도 없고 뭐 저 따위 조직이 있어? 저것들이 우리나라 엘리트야? 네. 라고 하는 욕을 혼자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준비한 거 해야죠. 시사에서 할 이야기 많아요. 오늘까지는 이 이야기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